안녕하세요. 자, 마케팅 전략 탑10 시리즈 첫 번째 주제 고객 여정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하면 오늘은 실제로 업무에 이제 적용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좋아합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요즘 국내 로컬 시장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기업들은 다들 힘들다고 난리인데,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라고 해서, 예,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장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같은 그런 정통 강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회사들의 최근 3년치 매출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체 아니면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반면에서 또 이 시장도 그 피자마루나 고피자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로컬의 그런 저가 브랜드가 새롭게 이제 최근 몇 년간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미노 피자나 이제 피자헛 같은 정통 강자들도 정체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것도 지난 한 4년간 매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바로 파파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제 데이터가 뜨는데요. 이 지난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시장의 1위 업체인 도미노 피자 정체 아니면 소폭 하락이고요. 그리고 2위 업체인 피자헛이 이렇게 꾸준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파파존스만이 꾸준히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원래 1등, 2등은 도미노 피자헛이었고요, 항상. 3등이 원래는 미스터 피자라는 브랜드였는데 파파존스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미스터 피자를 제끼고 지금 이제 시장 3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피자헛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만간 시장 2위 자리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장에서 파파존스는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했길래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최근에 파파존스에서 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면은 아이브를 활용한 광고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출시한 신메뉴가 또 반응이 좀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한 마케팅 활동들도 분명 이렇게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몇 년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한 그런 브랜드의 사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한두 가지 이제 마케팅 활동 보다 더 큰 개념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했고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마케팅의 그 자원을 어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어떤 고객을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 고객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파파존스 사례를 고객 여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변이 넓은 대중적인 마케팅은 실제로 피자라는 음식 자체가 남녀, 노소 이렇게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저변을 가지고 대중적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고객 여정 단계로 보면 어디에 주로 마케팅 예산을 썼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주로 이제 신메뉴 나왔다는 걸 알리는 어떤 그런 인지, 그 다음에 그 신메뉴 중심으로 이제 이거 새롭게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까라고 이제 고려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그 고객 여정 단계로 보면은 구매 앞 단계를 중심으로 그 마케팅 예산을 많이 집행한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피자 업계의 마케팅 방식하고 파파존스의 방식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파파존스는 오히려 구매 앞 단계의
구매를 중심으로 앞 단계 쪽에 마케팅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기보다는 구매 이후 단계에 마케팅 예산을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썼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 그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파파존스의 전략은 정확히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파파존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피자를 좋아하고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뭉뚱그리는 그런 접근보다는 정확하게 좁지만 정확하게 이 그 피자를 진짜로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피자를 찾는 매니아층 중심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야지 이게 많이 팔릴 텐데 그렇게 한정적으로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쨌든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의구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면서 확신을 얻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런 전략이 오픈되지는 않지만 파파존스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여러 그 접점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고객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분석을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인지 고려 그 구매라는 앞 단계보다는 구매 이후에 다시 재구매하고 그다음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 고객이 다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오늘 그 배달앱 켜서 배달의 민족 켜서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했을 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피자 먹자. 피자 정말 맛있는 브랜드 있어. 파파존스의 이 메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스피크업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고객 여정상의 흐름을 데이터상으로 명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파파존스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매 이후 단계를 어떻게 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매, 재구매, 옹호하는 그 단계를 어떻게 더 반복적으로 활성화를 계속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마케팅을 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좋아서 피자 매니아지 사실은 피자 매니아들은 더 피자를 고르는 기준이 까다롭고 그리고 맛에 대한 그런 스탠다드가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광고 한두 개 더 잘 때리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파파존스가 투자한 것을 보면은 이 브랜드 슬로건인 Better Ingredient, Better Pizza. 그러니까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더 맛있게 만드는 피자라는 이런 브랜드 슬로건에 되게 충실하게 기본적인 제품 품질 자체를 일단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갑니다. 그래서 뭐 냉동 도우가 아니라 저온 숙성 도우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스도 물을 전혀 타지 않아서 굉장히 피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진하고 짭짤한 그런 풍부한 맛을 가진 그런 피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새로워 보이지만 뭔가 정통 피자 같지 않은 그런 신메뉴들보다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메뉴들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할인 정책도 파파존스는 이제 피자헛이나 도미노하고 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피자헛하고 도미노 같은 경우가 연중으로 통신사 제휴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30%에서 50%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차이가 없이 할인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너무 할인을 해주는 게 당연한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책을 쓰기보다는 파파존스 같은 경우는 파파스데이 뭐 그래서 이제 8일이나 18일, 28일과 같이 팔자로 끝나는 날에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그러면서도 브랜드하고도 연결되게 그렇게 할인 정책을 절제해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정책 같은 경우도 큰 그림상으로 고객 여정에서 구매, 재구매, 그 다음에 이제 옹호 단계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낯선 고객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이 더 자주 더 우리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충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 프로모션을 디자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파파존스의 전략은 최근 몇 년간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떤 유통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리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자사 앱 중심으로 고객이 이제 주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최근 몇 년간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 중심으로 이제 그 주문 방식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그 배달 앱을 켜서 이제 주문을 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워낙에 이제 그 초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그 피자 중에서 도미노 피자를 시킬까, 뭐 피자헛을 시킬까 이런 게임이 아니라 오늘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아니면 뭐 치킨 먹을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결국은 피자를 골라야 그 다음에 피자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선택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진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다른 어떤 초이스가 있더라도 피자를 꼭 먹어야겠어. 피자 하면 근데 파파존스지. 이런 식으로 피자 자체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높은, 그래서 피자의 진정한 그 맛을 알고 즐길 줄 아는 고객의 어떤 그런 가치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이런 유통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 큰 시너지가 난 그런 부분도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파존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그 파파존스가 기존 그 강자였던 이 시장의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이나 아니면 미스터 피자가 했던 마케팅 전략하고는 좀 다른 길을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걸 몇 년간 꾸준하게 이제 밀고 나간 어떤 그런 그 전략의 일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략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고객 여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쟁사들이 고객 여정상으로 구매 앞 단계인 인지, 고려, 구매로 해서 흔히 말하는 신규 유저, 신규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마케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하했다라고 하면 파파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매를 한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요즘 피자는 이게 맛있어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이후에도 두 개의 단계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하고 그다음에 옹호하는 이 단계가 다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마케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엮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자, AI가 본격 도입되면 향후 고객 여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 여정 자체가 그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그 여정의 단계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엮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5단계는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되면서 이게 이커머스 쪽이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AI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근에 좀 상품 추천이나 연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 AI로 인해서 혁명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한 지난 10년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마케팅 업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 1, 2년 안에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뭔가 혁명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이루고 있는 양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파파존스의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뭐 배달 앱의 혁신, 뭐 아니면 뭐 딜리버리 자체를 뭐 시간을 어떻게 더 단축했는지 뭐 이런 쪽보다는 파파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가장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피자의 본연의 맛의 어떤 그런 그 재료,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품질을 잘 유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프랜차이즈로 흩어져 있는 이런 가맹점들이 어떻게 파파존스의 그런 그 고품질 그 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가맹점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교육을 시킬지, 이런 어떻게 보면 AI가 있던 없던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의 충성도라는 거는 반짝하는 어떤 그런 신기술 한두 개 더 도입됐다고 해서 우리가 와우 하기보다는 예, 가장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잘 챙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